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중 가장 단호하고 가장 집중하며 가장 야망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으로 안주하는 삶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분이라면, 공허한 이론가가 아닌 치열한 실천가로 자신을 여기신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당신에게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수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힘을 얻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제 덕분에 어제 난생 처음으로 16km를 달렸다고 예치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수많은 동기부여가들이 있지. 그들은 멋진 강연장에 서서 온갖 좋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중 다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락한 의자에 앉아 오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그럴듯한 상품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브레인스토밍은 다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삶의 가장 치열한 발톱 사이에서 제 자신과의 전쟁 속에서 고통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놓은 모든 것들,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 길어 올려진 것들입니다. 저는 목표 없는 수행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달리기 대회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나는 동기부여를 위해 무언가 가시적인 목표가 필요해 라고 말하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목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목표. 모두가 그런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다들 잊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봐, 오늘 하루를 패배자처럼 보내고 싶은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그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 종일 살고 싶은가? 바로 이것이 목표 없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눈앞에 5km, 10km짜리 단기 목표가 없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이 재앙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을 사정없이 내리쳐서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처박혔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목표가 나타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단련해온 당신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황금 당근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움직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질 때 찾아오는 그 안도감, 성공 후에 찾아오는 그 달콤한 휴식은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에게 진정한 안도감과 휴식은 이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 오늘 30km를 뛰었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고, 공부까지 마쳤다. 이제 나는 8시간의 깊은 잠을 잘 자격이 있다. 저에게 그 8시간의 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은 지옥 같지만 그 끝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천국과 같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그 뒤에 오는 짜릿한 쾌감. 이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당신은 스스로와 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달리기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달리고 난 후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오늘도 내 안의 악마를 이겨냈군.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이 뛰어서 무릎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저는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비롯한 온갖 질병과 문제를 안고 태어났죠. 제 몸은 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온몸이 아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자라고 하거나, 망가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제 정신을 단련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육체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제 정신은 육체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무릎이 아픈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 무릎이 아프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습득한 기술입니다. 저는 나약한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에 작은 차질만 생겨도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루 못하게 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이란 본래 그런 것임을 깨달았기에 아주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만약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면 어떡할 건가요? 그러면 저는 답합니다. 수영을 하거나 대학에 가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겠죠. 저는 하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나 빨리 앗아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을 다음 장에 대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생의 선행 로딩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늘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되뇌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순간 저는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진지하게 도전하고 스스로의 코치가 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미리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47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뤘나요? 그건 제가 인생이 저에게 아무것도 거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군 경력은 화려합니다. 군대 안팎에서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고 돈도 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거의 모든 경기에 참가했고 턱걸이 세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인생의 초반부에 당신이 아직 힘이 있을 때 매일 일찍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일하며 당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선행 로딩 해둔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봐, 너는 정말 한심한 놈이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47살이 되면 지금처럼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미리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필요한 돈이 있고 필요한 성공이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미리 채워 넣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에서 60점을 쏟아붓고 코트를 떠날 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농구가 그리울 거야. 이제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떠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바쳤어요. 부상을 당하고도 계속 뛰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고도 멈추지 않네요. 네. 당연히 계속해야죠.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계속 그렇게 뛰다가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최고의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핑계가 생기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야만 합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저는 마조이스트도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어떤 틀에 가두고 딱지를 붙이려 하지만 저는 그저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둠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밝은 곳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인생이 당신을 그곳으로 끌고 가겠죠.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어두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학교에서 말을 더듬는 흑인 아이였죠. 15명 앞에서 단 한 줄의 문장을 말해야 할 때 말을 더듬을까 봐 두려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든 불안감, 그 모든 좌절감, 집에 돌아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끝났어. 모든 게 엉망이야. 이런 어둠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펜과 종이를 들고 그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래, 정말 역같은 상황이군. 이 지옥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 좋아, 이걸 연구해보자. 그리고 이 지옥에서 천재가 되어 빠져나가자. 저는 마음의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의 여행을 떠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규율, 기상, 찬물 샤워, 운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어수선한 차고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차고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다면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차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둔다면 자동차 한 대, 두 대, 그리고 자전거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결심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곧 어수선한 마음, 그 복잡한 차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밖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공간의 규율을 채우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실험실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저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적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자 학생이 된 것처럼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방향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깨달음은 나중에 저를 도울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한 위치에서 책을 씁니다. 멋진 삶을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의 저를 만든 그 지독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 글을 씁니다. 저는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성장은 성공의 안락함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진흙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시절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부러 산불 진화대원 같은 험한 일을 합니다. 그 진흙탕과 오물 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기본으로, 항상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극한의 지구력 스포츠는 삶을 압축시킵니다. 386km를 달리는 초장거리 마라톤은 제게 7년치의 인생 경험을 단 62시간 만에 안겨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인생의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 고통과 인내,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능 수준까지만 나아갑니다. 재능이 바닥나면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소진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멘탈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다른 것을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제 정신이었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도망치던 과거의 나약한 저 대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고긴스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긴스는 정신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제 안의 악마들을 사냥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저는 스스로를 시간제 야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 자신과 혹독한 아침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긴스, 어제 어디서 실패했나? 어디서 나약했나?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그가 더 나아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하지만 제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고긴스, 나는 내가 싫어.
하지만 너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준비된 상태로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를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닥쳤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실패를 어떻게 다루냐고 묻습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망쳤던 모든 것들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봐줘라는 교만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구렁텅이에서 기어 나왔는지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한심한 인간이었고 제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구해야 할 어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속 차고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